보니까 폭이 900이고 아니 폭이 100이고 높이가 900이네요. 자,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 바꾸고 50,900 아니네 50이 아니네 다시 화살표 누르고 100,900 그 다음 이 아래로 자, 그럼 이동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50mm 복사하거나 아니면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50mm 복사를 하시면 손쉽게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끝점에서부터 교차점이죠. 교차점에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완벽한 도형이 나왔죠. 네, 라인 명령으로 종료됩니다. 다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스케치업의 특징입니다. 자,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폭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럼 20만 주도록 하죠. 20이나 10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크루.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모르겠네요. 지금 오고 있다고는 했어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너 이제 거기 지정석이야. 그네 거야. 거기 선물도 있잖아. 그게 뭔데? 감사합니다. 오, 회오탕. 제 공부 열심히 해. 네. 빨리 컴퓨터 타. 근데 너 주말에 살쪘어? 코랑 얼굴 다 부었는데 또? 부은 거지 살림. 아 나도 부으면 코 부어. 나도 왜도 붓더라고. 나는 진짜로 부으면 손가락. 나도 진짜 난 코랑 입이랑 그래서 아침이라도 부으면 나 이거 나도 이거 태어났어. 아니 나 진짜 얼굴이 이런 교환하면서 치과에서 메이크업 보더니 자기네 인턴 내려와서 구경시키던데 진짜 빨리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쪽이네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1000mm에 30mm 1000, 30 뒤로 넘기면 되겠죠?
그다음 푸시 앤 풀 3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하나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렉탱글. 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30, 30. 그다음 푸시 앤 풀 10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는 높이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10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0이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니까 총 300mm네요. 300mm 간격으로 두 개 더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300 엔터 곱하기 2 엔터. 그러면 손쉽게 만들어지는군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테이프 옆에 여기 치수가 있습니다. 디멘전이요. 이 디멘전 하나로 전부 다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100mm 아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마우스로 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포인트가 안 찍히면 반대로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 포인트, 이게 포인트가 찍힌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안 찍힌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찍어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끝점이 찍히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라인을 선택해 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끝점이 찍혀야만 제대로 된 스냅이 잡히겠죠. 자, 또 하나 이렇게 각도가 표시가 안 되겠군요. 일단 자,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옵셋에 대한 예제입니다. 옵셋에 대한 예제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렉탱글 600, 600 푸시 앤 풀 600.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600인 정 육면체를 그려 보시죠. 자, 옵셋을 하는데 이렇게 선 두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요 두 개만 선택이 되겠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더블 클릭만 했죠. 더블 클릭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는 것도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죠. 그러니까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옵셋 200mm.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 옵셋 200mm. 자, 나눠 보실까요? 푸시 앤 풀이요. 순서대로 여긴 400, 여긴 200. 그러면 금방 계단 모양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죠. 10mm 간격입니다. 옵셋 그대로 주시면 돼요. 10mm.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20mm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W자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손쉽게 W자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옵셋 1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20mm. 마저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옵셋 10mm, 푸시 앤 풀 20mm. 자, 그럼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재질을 넣어볼까요? 여기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클릭해 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을 넣을 수 있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버켓이라고 부르는데 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얘가 디폴트예요. 디폴트입니다. 기본 값이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에디트 탭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값에 대해서고, 셀렉트 탭 눌러서 내가 원하는 질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해당 면에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넣어 보세요. 지금 다 똑같은 질감을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벽 부분을 이렇게 다 똑같은 질감을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에 가면 잔디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잔디도 넣어 봤습니다. 자, 넣어 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재질을 넣었는데 재질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면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에 텍스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텍스처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포지션이요. 얘가 이렇게 재질의 크기입니다. 재질의 크기가 이만하답니다. 그래서 이 무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니 여기를 드래그 해보세요.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점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얘와 대각선으로 있는, 아니구나, 대각선 아니구나.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왜곡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가 회전입니다. 회전인데 크기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어떤가요?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비교하면 왼쪽 면에 조금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처, 포지션. 자, 어떤가요? 재질의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포지션. 그러면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질감 맞출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그다음 Alt키. Alt키 누르면 아이콘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포이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클릭. 그럼 해당 질감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버켓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쉽게 질감을 바꿔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그래서 크기를 조절해주면 그 재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버켓 툴에서 Alt키 눌러서 재질 가져오고 클릭해주면 손쉽게 질감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자, 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300,30 이렇게 보고 있죠. 300,30 푸시 앤 풀 69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제가 트리플 클릭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로 이렇게 메이크 그룹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 팝업 상자 띄워놓고 그냥 알파벳 G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룹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팝업 상태에서도 단축키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팝업 상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냥 알파벳 G만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조금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복사 570인가요? 30mm 더 해가지고 570. 자,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40. 네. 그 다음 30. 네. 자, 요렇게 모습이 만들어졌네요. 만들어 보시죠. 렉탱글.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끌고 오면 되죠. 푸시 앤 풀 역시 똑같이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 중간에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기 2. 그래서 맨 위에만 삭제. 렉탱글 1500, 600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뒤로 돌려서 600에 690 렉탱글 600, 690 옵셋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에 프레임이 없을 것 같아.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있어야지 아무래도 지지가 조금 더 잘 되겠죠. 자, 옵셋 30 지우고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씬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섀도우 있죠. 섀도우 그림자. 그림자를 만들 건데요. 여기 UTC 빼기 7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왼편에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나옵니다. 이 아이콘을 빼면 그림자가 사라지고요. 그림자가 있어야만 온전한 3D가 됩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림자가 없는 물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온전한 3D가 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물체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허공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바닥에 붙어 있다는 의미를 제대로 지니려면 그림자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UTC 빼기 7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7시간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눌러보시면 UTC 플러스 마이너스 0도 있고 플러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플러스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느리단 얘기예요. 7시간이 느리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빨라요.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다시요. 여기서 바꾸지 마세요. 시간대는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 일로 올라갑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모델 인포하고 프리페어런스인데 프리페어런스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모델 인포. 자, 모델 인포를 눌러보면 우리 모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맨 위에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enable scene transition, 트랜지션이 변형이란 얘기예요. 장면 변환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초 동안 움직인다 뜻이에요. 그리고 scene delay라고 있죠. 그리고 1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1초 동안 멈춰 있겠다는 뜻입니다. 2초 동안 움직이고 1초 멈추고 2초 움직이고 1초 멈추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패스, 나중으로 가고, 이건 넘어가고, 컴포넌트 이거 넘어가고, 크레딧이죠. 자, 디멘전 치수입니다. 여기 디멘전이 치수예요. 여기 12포인트. 우리가 보는 그 치수가 12포인트. 그 다음에 리더 라인, 지시선이, 아니 여기 화살표가 뭐로 돼 있어요? 슬래시. 여기 클로즈 에로우로 바꾸면 우리 닫힌 삼각형, 오픈 에로우 그러면 이렇게 그 꺾인 삼각형, 열린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폰트 있습니다. 폰트 눌러보시면 폰트라든지 글자 크기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자, 나머지 넘어가고, 파일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오 로케이션, 네 여기요.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요. 여기서 지정해 주는데 여기 애드 로케이션을 쓰지 마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set manual location이요. 수동으로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기 눌러보면 컨트리, 그 다음 로케이션, 그러니까 컨트리가 국가죠. 로케이션은 해당 국가의 시도를 말하는 거고,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하고, 위도 경도 이야기하죠. 롱기튜드가 위도, 맞나? 레티튜드가 경도. 네, 동경 132, 북위 37. 저기 홀로 있는 섬 하나 있죠? 동해 가면 모르나요? 동해 가면 홀로 있는 섬. 네, 독도 좌표잖아요. 서울 좌표는 몰라요. 근데 이걸 외울 수 있는 게 노래 때문에 외웠잖아요. 그 독도는 우리 땅인가? 거기 노래에 동경 132, 북위 37 그리고 나와요. 그 정확한 독도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 대략 거기 우리가 그렇게 외워놓은 건 어쩌겠어요. 그냥 그 근방 어디, 그게 다 우리나라니까. 컨트리를 바꿔도 좋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그죠? 근데 컨트리나 로케이션은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만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로 바뀝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시간이 동경시죠? 몰라요. 우리나라 시간이 동경시예요. 서울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치하 넘어가면서 그 위도 경도를 동경을 기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동경시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 30분인가 1시간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썸머 타임 있었죠. 그 썸머 타임은 예외. 대략 이 정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네. 시간대가 조금 다르네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시간대를 맞춰 버릇 하셔야 돼요. 항상 시간대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도계가 있죠. 프로텍터가 있고 텍스트가 있죠. 프로텍터는 각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다시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각도로 클릭해주면, 자, 어떤가요? 이 테이프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보이시나요? 치수 밑에,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가 딸려 나옵니다. 지시선이에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나옵니다. 0.9 미터 제곱. 여기 지금 내용이, 자, MDF 슬래시 우드 필름 마감. 그러면 문자는 항상 어딜 봐요? 나를 봐요. 돌려보면 치수가 혹은 지시선 전체가 다 어딜 봐요? 정면을 향해요.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면을 향해서 문자가 다 돌아갑니다. 제가 여기다가 재질을 넣을 거예요. MDF의 우드 필름 마감이라니까 제가 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질감 들어가는데 보시면 전체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클릭했습니다.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어떤가요? 한 면만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같이 들어갔네요.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그룹이요. 그룹. 그럼 여기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텍스처가 없네요. 텍스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룹을 에디트 그룹 한 다음 여기서 보니까 역시 텍스처가 없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룹하면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텍스처가 없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Make Unique Texture요. 그룹으로 텍스처를 지정한 경우는 이렇게 그룹 에디트를 한 다음에 Make Unique Texture요. 유니크가 유일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텍스처, 유일한 재질이란 뜻입니다. 지금 6면체니까 6개의 재질이 동시에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것만 Make Unique Texture, 즉 유일한 텍스처로 유일한 재질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자, 크기 나오죠? 네. Create. 자, 그 다음에 비로소 텍스처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똑같이 Alt키 눌러서 클릭. Alt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에 질감이 쭉 빨려 들어옵니다. 자, 닫고 다시 한번 클릭.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네요.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일반적으로 재질을 넣을 때하고 그룹에 재질을 넣을 때는 달라요. 그 재질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보죠. 제가 아크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가져올 겁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생긴 사진들, 아파트 내부 투시도 사진이네요. 투시 사진입니다. 일소점이면 가장 좋을 듯해요. 이 사진 무난하네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세요.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지만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별도의 객체인데 이거 분해하면 돼요. 오른쪽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 있죠? 익스플로드 누르면 이렇게 질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가 무슨 뜻일까요? 프로젝트는 영상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그룹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버켓 툴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의 색상을 가져올 겁니다. Alt키 누르면 이 버켓 툴 누르고 Alt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가 왜곡된 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심지어 지금 면이 두 개죠. 그러니까 해당 면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선택해서 이 네모난 사각형 있죠?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켭니다. 키셨나요? 다시 버켓 툴 Alt키 눌러서 클릭, 그다음 여기다가 부여해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된 거 보이시나요? 그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에 가면 에디트 텍스처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원본 이미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포토샵이 뜰 겁니다. 원본 이미지 보기. 리셋 포지션. 네, 원래 위치 맞추기죠. 자, 텍스처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나요? 텍스처를 주실 때는 그룹이냐 아니냐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룹일 때와 아닐 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모델링은 조금 어려운 모델링입니다. 자요. 일단 하기 전에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자고요. 자,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모서리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이동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변형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금방 모형이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동하기. 어떤가요? 금방금방 모형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모서리 말고 여기 꼭지점을 움직이고 싶어요. 자, 이동 툴 누르고 다이렉트로 꼭지점 클릭 후 이동. 그러면 꼭지점만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모서리나 꼭지점을 직접 우리가 수정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이번 과제물도 얘처럼 똑같이 모서리를 수정할 겁니다. 자, 먼저 책상 다리를 만들 거예요. 책상 다리는 70에 70입니다. 렉탱글 70,70 푸시앤풀 720.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려보시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죠. 여기가 앞면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죠. 이쪽이 뒷면. 저는 뒷면을 바라봤습니다. 뒷면을 바라보고 자, 이렇게 모서리 두 개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두 개만. 자, 이동할 건데 그냥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모서리를 얼마나 복사할 거냐면 100mm만 복사할 겁니다. 자, 100mm 모서리를 복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앞쪽은 모서리 변형이 없죠. 뒤쪽만 모서리 변형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40mm에 40mm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서리가 이쪽으로 30mm, 여기 있는 모서리가 이쪽으로 30mm 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서리 한 개만 선택하고 이동 30 엔터. 다시 모서리 하나만 선택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 30mm 엔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은 일직선이고 안쪽은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이번에 위쪽으로 올려서 렉탱글 1200, 75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리를 복사해야죠. 선택하고 이동.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문제죠. 얘를 이쪽 방향으로 바꿔줘야죠. 바꾸는 방법이 이거 대칭하면 돼요. 그죠?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요. 스케일. 그 다음에 얼마로? -1로. 그 다음 이동. 그러면 방향 맞춰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두 개 다 선택하고 이동. 역시 방향이 문제죠? 어느 쪽 방향인가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방향이 지금 색상이 뭐예요? 그린 색상이죠. 맞나요? 다시 봅니다. 자요. 이렇게 지금 대칭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색상이에요? 그린 색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무슨 방향으로? 그린 다이렉션. 그린색 방향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요 방향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대칭을 하길 원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대칭되길 원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요 그린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렇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재질을 불러올 겁니다. 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재질을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썼잖아요. 이거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재질을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봤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는 걸.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임포트. 임포트가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자, 임포트 눌러 보실까요? 임포트 메뉴를 이제 많이 쓸 건데, 임포트에 보시면 여기 왼편에 하단에 여기 보면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뭐 스케치업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JPG 파일 여기 있네요. JPG 파일을 선택하면 여기에 JPG 파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이미지하고 텍스처 있죠. 텍스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뉴 매치 포토는 매치 포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 쓸 건데 얘는 매치 포토는 안 쓸 거예요. 텍스처하고 이미지 두 개를 쓸 겁니다. 그 중에 텍스처입니다. 텍스처 선택되어 있나요?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질감이란 뜻입니다. 질감이란 뜻이에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텍스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옷에 대한 질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에요. 질감.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질감, 재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원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가로든 세로든. 자, 저는 세로 방향의 높이를 지정해 줄 겁니다. 원점 클릭하면 가로나 세로의 방향을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세로의 크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요. 질감은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패턴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질감은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패턴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패턴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쭉 이동합니다. 요 끝에서 클릭.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빼고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선택하고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만들 수 있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는 요 곡선 있죠. 이 곡선을 따라 그릴 겁니다. 투포인트 아크로 그릴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릴 때 잘못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의 방향이 Z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뷰를 자꾸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 번에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그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Z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안 만들어지도록 잘 해서 투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지웁니다. 나한테 필요한 공간은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그 다음에 대칭할 겁니다. 어떻게 대칭해야 돼요? 레드 다이렉션이네요. 자, 오른쪽 버튼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다시 이동하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자, 이렇게요. 다시 스케일.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맵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돌출하기. 여긴 돌출 값이 안 나와. 돌출 값 10mm네요. 자, 푸시 앤 풀 10mm. 자, 트리플 클릭. 자, 돌출하면 어떻게 돼요? 질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안쪽으로 10mm. 그러면 첫 번째 모습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복사. 역시 안쪽으로 10mm. 자, 이렇게 일단 두 개 만들어 보시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할 건데, 자, 두 개 동시에 선택돼 있죠.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할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서리의 중간, 그 다음에 이 모서리의 중간인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토캐드에 보면 오스냅 추적기가 있었습니다. 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스냅을 찾습니다. 미드 포인트 찾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시 여기서 오스냅 찾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서 내려가면 자, 이렇게 오스냅 추적기로 미드 포인트가 잡힙니다. 중간중간 포인트가 잡혀요. 이때 클릭 0도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90도 엔터. 그러면 미드 포인트에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내가 원하는 건 이 모서리의 미드 포인트 여기죠? 자, 움직이면은 지금 초록색 점으로 점점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미드 포인트. 자, 빨간색 축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미드 포인트가 잡혀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 클릭 0도. 그 다음에 그냥 돌려버리면 안 되니까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90도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복제해 보시죠. 그 다음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동하기. 하나씩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네요. 여기서 10mm 이동하고, 보면 너무 크단 말이죠. 스케일로
이동하는데, 자 스케일 여기 9개의 포인트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요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로 갖다 대는 겁니다. 여기면까지 스케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 놔볼까요? 이 안쪽으로 10mm 이동. 자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식탁 만들었네요. 만들어 보실까요?